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ESTP의 성격 유형에 여가 시간은 어떻게 쓸까? 아, 대부분 제가 이제 성격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면 그 얘기를 하죠. 성격대로 살고, 성격대로 놀고, 성격대로 일하고, 성격대로 연애하고, 성격대로 아이를 키운다. 예. 그러니까 성격대로 놀겠죠. 그러면 ESTP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능이 감각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현실에서 내가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끝에 피기능을 써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래더라도 감각을 쓰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건들을 좀 수집을 하거나,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을 즐기지 내가 뭐를 사거나 그런 거를 안 하는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향을 쓰니까 활동적인 시간 보내는 걸 당연히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본인들이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모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예. 그다음에 사랑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은. 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생각해요. 물론 사랑이나 연애는 다 즐거워야 돼요.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갈등은 피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즐겁게. 예, 그래서 내가 연애하고 살아가는 거 되게 즐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연인하고 자기랑 공통된 배경이나 특징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뭐 다른 성격들도 그러지만 감각을 주기능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부분에 보여지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죠. 왜 그러냐? 현실 감각을 쓰기 때문에. 예. 그리고 틀에 박힌 걸 싫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배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애인이나 생활에 넘치도록 뭐 생기가 넘치도록 어떤 거를 표현해 주거나 이벤트를 좀 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근데 이들도 만약에 실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슬픔에 빠지긴 하는데 현실 기능을 이들이 주기능으로 쓰기 있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빠져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실감, 이런 거는 접어두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정 기능이 3차 기능이에요. 부기능이 사고 기능이라서, 예, 비교 분석하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빨리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가 헤어질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해들은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볼까? 이게 사실은 단점에 속해요. 이 성격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해들을 봅니다. 여기가 이 성격 유형이 뭐를 잘하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상사태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순간순간 기지를 지나치게 그쪽에 의존하거나 임기응변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항상 뭔가에 압력이 있을 때 일을 더 잘한다. 근데 이제 이 의미는 사실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조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제로면 잘 일 못해요. 왜 그러냐? 저기가 없잖아요. 압력이 있어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뭔가가 급하다. 그래서 뭐를 써요? 순간적인 기지나 임기응변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큰 문제는 끝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해결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이게 단점으로도 속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빠르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거를 놓쳐요. 그리고 삶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ESTP들한테. 저희 조카가 ESTP가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하지만, 물론 여기는 결과 중심이 아닌 가정 중심이긴 한데, 문제 해결할 때는 실제 그 사람과의 과정을 무시해요. 결과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과 삶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소유물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이나 무리할 정도로 표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거에 조금은 들어주지를 않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듣느냐? 그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이건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핑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변명을 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어, 내가 관리자로 들어갔을 경우는 이거에 굉장히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저희 조카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 해결에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사들이 인정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 예, 그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들이 얘기하는 걸 꼭 들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매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손해도 손해지만, 예, 이들의 단점입니다.